한 인터뷰에서 반항기를 거쳤나요? 라는 질문에 원영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일하면서 스케줄과 같이 성장하느라 반항기를 못 보냈어요. 맛있는 밥을 먹다가 정신이 팔려서 연습 시간에 조금 늦은 정도? 보통 어린 시절에 반항하라고 하면 같은 아이즈원 멤버였던 예나처럼 엄마한테는 학원 간다고 뻥치고 아파트 뒤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았다거나 채연이처럼 회사 가기가 싫어서 남아서 청소한다고 말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간 정도의 일화는 나와야 그래도 반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작 밥 먹다 연습 시간에 늦은 정도라니 대체 원영이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일까요? 원영이는 2004년 8월 31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서 이녀 중 막내로 길고 곧은 다리를 가진 아기 날아와서 앉는 태몽으로 태어났다고 하죠. 원영이는 사실 어린 시절 춤과 노래보다는 공부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비키라는 이름으로 영어 유치원을 다닐 때에는 선생님에게 수제라고 칭찬을 받기도 했고 어머니가 시키지 않아도 학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하루에 플루트, 피아노, 바이올린, 수영학원을 다녀오고 집에서는 수학과 영어까지 과외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힘들면 안 해도 된다고 말려도 더 배우고 싶다며 발레, 탁구, 미술학원까지 다녔다고 하죠. 초등학교 때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3회 출전해서 모두 수상을 했고 최고 금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에 대해 원영이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고 싶은 건 꼭 이루어야 마음이 편해요. 저는 시험을 앞두고 늘 벼락치기를 하는 타입이었거든요. 무엇이든 한 번에 몰아서 파바박 끝내놓는 스타일이에요. 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게 생기면 결국 꼭 해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목표한 것을 이루려는 욕심이 많았던 원영이는 아이돌보다는 변호사나 아나운서를 꿈꿨다고 하죠. 그러나 잠재된 끼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많은 학원 때문에 코피를 흘릴 정도로 바쁜 원영이었지만 가족들 앞에서 매년 크리스마스에 공연을 해왔다고 해요. 유치원생 때 소녀시대 런 데빌런을 처음 듣고 거울 앞에서 춤을 따라 추기도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언니와 한 달씩 특훈을 하며 크리스마스 캐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고 하죠. 춤도 잘 추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는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댄스 스쿨까지 다녔다고 하니 배움에 대한 욕심과는 별개로 아이돌의 끼가 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 퍼포먼스를 하던 원영이의 언니 장다하는 한국무용을 전공했다고 하네요. 원영이가 아이돌의 길을 고민하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언니의 중학교 졸업식에서 원영이의 빛나는 비주얼을 본 스타쉽의 캐스팅 매니저가 명함을 내밀며 한 캐스팅 제안으로 아이돌의 꿈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원영이의 언니 장다하 역시 후에 킹콩 바이 스타쉽에서 배우로 캐스팅이 되었는데요. 동생과는 다른 단아하고 예쁜 비주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아무튼 원영이는 한 번도 아이돌이란 직업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기회가 왔으니 어찌됐든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연습생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끼가 있었던 만큼 원영이에게 연습생 생활은 잘 맞았고 긍정적인 마인드 덕분에 월말 평가에서 지적을 받아도 좋아 다음 이라 말하며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나갔죠. 스타쉽의 연습생으로 있던 원영이에게는 조금 기회가 빨리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 국민의 마음을 흔들었던 프로듀스 48에 출연하게 된 것이죠. 당시 나이는 한국 나이로 15살, 그리고 연습생이 된 지는 1년 2개월 만에 치열하다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했다고 해요. 역대 프로듀스 시리즈 중 최연소 출연자였지만 굉장히 큰 키에 사람들에게는 자이언트 베이비라고 불렸고 무대를 할 때마다 엄청난 매력을 뽐내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하고 준비된 1픽, 날 때부터 아이돌, 모태센터, 갓기 등의 별명도 얻었죠. 원영이는 프로듀스 48이라며 지나간 일은 후회하지 마라 라는 자신의 좌우명을 실감하는 순간이 많았다고 해요. 어려움이 없어 보이던 원영이도 해본 적이 없던 댄스를 구성하는 것은 많이 어려웠다고 하죠. 하지만 같은 연습생끼리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말을 주고받으면 정말 괜찮아졌고 잘 되지 않았던 것도 새롭게 하여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프로듀스 48의 첫 무대에서 원영이를 응원하기 위해 슬로건을 들고 온 팬들을 보며 더욱 힘이 나서 열심히 무대를 할 수 있었다고 하니 완전히 무대 체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노력 끝에 결국 자신의 생일인 8월 31일 아이즈원의 센터로 뽑히며 최고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이즈원 활동을 하면서 원영이는 최연소 기록이란 기록은 다 갈아치웠죠. 일단 음악방송 최연소 1위 수상자가 되었고요. 엘르 역대 최연소 커버 모델, 최연소 MC 등 어딜 가든 최연소 수식어가 붙어다녔습니다. 아이즈원의 센터로 많은 인기를 얻으며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원영이는 어린 나이에 무대가 많이 긴장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응원해주는 팬들을 보면 더욱 힘이 나서 긴장 같은 건 하나도 안 했다는데요. 의외의 모습에 원영이의 어머니는 원영이에게 너 어디서 살다가 태어났지? 라고 묻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무대에 오르
오를 때에도 긴장과 떨림보다는 빨리 무대 위에서 팬분들을 만나고 싶다 라고 생각했고, 무대가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 무대를 하는 날들이 기다려진다 라는 말을 했던 원영. 3, 4분이란 무대를 위해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하는 연습이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무대가 끝나고 위즈원들의 환호성을 들으면 아, 이 순간을 위해 내가 이렇게 노력했었지 라고 생각했다는데요. 하지만 팀의 막내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센터로 멋진 활약을 보여준 2년 반이란 시간은 금방 가버렸고, 원영이도 멤버들과 함께 울먹이며 마지막 인사를 했었죠. 그 뒤의 이야기는 모두가 알듯이 원영이는 아이브로 다시 데뷔하여 데뷔 1년 만에 대상 걸그룹이 되는 놀라운 일을 만들었죠.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만큼 각종 루머와 악플의 대상이 되지만 자신이 한 일이 아니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똑 부러지는 원영이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인 해외를 노리고 있습니다. 월드 투어를 위한 첫걸음인 정규 1집을 들고 컴백한 아이브와 원영이. 컴백곡 타이틀곡 IM으로 내가 가는 길에 확신을 가지라며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주체적인 삶을 살아온 원영이도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죠. 잘하고 있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원영이도 가끔씩은 스스로가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팬들이 말해주는 응원의 한마디가 있다면 원영이도 이번 컴백 활동을 더욱 행복하게 할 것 같습니다. 아이브 원영이의 데뷔 전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원영이의 데뷔 전 모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준비 중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K-POP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 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이라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억가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